엄마, 우리 코인 빚 때문에 그런데 엄마 집 팔면 안 될까? 며칠 안에 다시 2배로 불려줄게. 지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최옥수는 손에 든 찻잔을 떨며 대꾸했죠. 뭐? 지영아, 내가 평생 아빠랑 가꾼 이 집을 너희 빚 때문에 판다고? 태수가 쩔쩔매며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희 한 번만 믿어주세요. 2배로. 옥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 집은 못 내놔. 너희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외로운 들판에서 새의 삶을 찾아가는 최옥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4세 남편을 잃고 홀로 텃밭을 지키던 그녀 앞에 딸 지영과 사위 태수가 나타납니다. 서울의 힘든 삶을 피해 동거를 제안하며 가족의 따뜻함을 약속했지만 곧 코인 투자 실패와 집을 노리는 속셈이 드러나죠. 배신과 갈등 속에서 옥수는 단호히 그들을 쫓아내고 경기도를 떠나 강릉으로 향합니다. 꽃집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그녀의 여정은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요? 상실을 딛고 자신을 지키려는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바람이 들판을 스치는 작은 마을. 최옥수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텃밭으로 나갔어요. 64 손마디가 굳은 그녀는 고추밭에 쪼그려 앉아 붉은 열매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옆엔 늘 남편이 있었죠. 하지만 지난 겨울 폐렴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로 텃밭은 조용해졌어요. 옥수는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좀 춥네. 당신 있었으면 이 고추밭 좀 매줬을 텐데 나 혼자 하려니 손이 시리네요. 바람이 옥순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텃밭 끝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감나무 열매도 이제 곧 익을 거야. 같이 따서 깎아 먹자던 약속. 기억나? 목이 메었지만 옥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늘 2사람 몫을 차렸어요. 빈 의자가 눈에 밟혔죠. 국을 떠놓고 나무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 된장은 좀 짜게 됐나 봐. 당신이라면 툴툴거리면서도 다 먹었을 텐데.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어요. 문턱을 넘어 들어선 건 딸 지영과 사위 태수였습니다.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옥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지영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 밑엔 피곤이 그늘져 있었죠. 태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서 있었어요. 옥순이 물었어요. 지영이구나. 갑자기 웬일이니? 김서방도 같이 오고? 지영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지. 잘 지내셨어요? 태수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좀 급하게 온 거라 미리 연락 못했네요. 사실 드릴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옥수는 의아함을 느끼며 2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래. 어여 들어와.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서 차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해봐. 무슨 일인지 궁금하구먼. 지영이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우리 요즘 서울에서 너무 힘들어. 집세도 또 올랐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매일매일 고비야.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오랜만에 들러서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도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버텨보는데 앞이 보이지 않네요. 지영이도 야간 아르바이트 시작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고. 옥수는 차를 내오다 말고 멈칫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죠.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내가 옛날에 너 키울 때도 힘들었지. 신혼살이 하는 게 쉽진 않지. 지영이 눈을 반짝이며 옥순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엄마 혼자 계시니까 우리 잠시만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집도 넓고 우리도 좀 안정되면 좋잖아. 태수가 얼른 덧붙였어요. 저희가 집안일도 돕고 장모님 외롭지 않게 같이 지내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옥수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병국과 함께 가꾼 이 집은 30년 넘게 부부의 손때가 묻은 곳이었죠. 문득 남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늙으면 손주들 데리고 텃밭에서 놀게 하면 좋겠네. 그럼 당신이랑 나랑 같이 감 깎아주면서 지내는 거지? 추억이 가슴을 스쳤지만 지영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옥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태수야, 너희가 그렇게 힘들다면 엄마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이 집은 나와 너희 아빠가 평생 지켜온 곳이라 함부로 생각할 순 없지만 가족이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겠지.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정말? 엄마, 고마워. 진짜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잘할게. 태수도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보필할게요.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밀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텃밭의 고추처럼 이 결정이 잘 자랄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바람이 텃밭을 스치는 마을. 옥수는 이른 아침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64세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추장을 넣은 멸치볶음을 만들었죠. 남편과 함께라면 늘 이렇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옥수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부터는 지영이네도 같이 먹을 거야. 당신이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했는데 거실로 나오자 지영이 소파에 늘어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직 방에서 잠들어 있는 듯 했죠. 옥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영아, 밥 먹어. 아침부터 준비했으니 얼른 와서 앉아. 지영이 고개만 까딱하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 나 배고프지 않아. 그냥 커피나 마실게. 옥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어요. 커피. 밥 안 먹고 커피만 마시면 속 버려. 태수는 지영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태수 씨도 아침 잘 안 먹어. 회사 가서 샌드위치 사 먹는다던데. 옥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새벽부터 정성 들인 밥상이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면 밥은 같이 먹는 게 좋잖아. 내가 너희 먹으라고 준비했는데 지영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엄마, 먹을게. 근데 매일 이렇게 차리면 우리 부담돼. 엄마도 힘든데 그냥 간단히 먹어도 되잖아. 옥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부담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말하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영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태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며 물었어요. 장모님, 아침부터 고생하셨네요. 근데 저 출근해야 해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옥순이 수저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 김서방, 이사 와서 회사는 가는 길도 먼데 배고프면 회사에서 힘들지 않겠니?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한 입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나중에 배고프면 회사 근처에서 뭐 사 먹을게요. 두 사람이 문을 나서고
옥수는 식탁에 남은 음식을 바라봤어요. 손도 거의 안 된 멸치볶음과 된장찌개가 쓸쓸해 보였죠. 여보, 우리 땐 밥상이 이렇게 남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 옥수는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죠. 오후 5시쯤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엄마, 나 왔어. 옥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어요. 지영아, 잘 다녀왔니? 오늘 저녁은 내가 갈비찜 했어. 김서방도 곧 오겠지? 지영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또 요리했어? 나 사실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왔는데 옥수는 손에 든 국자를 놓치고 멈칫했어요. 도시락. 지영아, 내가 오전부터 준비했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지. 지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나 피곤해서 그냥 간단히 먹고 싶었어. 태수 씨도 오늘 야근이라 치킨 시킬 거라고 했고 옥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주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지영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 요즘 배달로 먹는 게 편해. 매일 이렇게 차리면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저 왔어요. 아, 냄새 좋네요. 무슨 냄새예요? 점심 때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저도 치킨 시켰는데 곧 올 거예요. 옥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갈비찜이 담긴 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내가 너무 구식인가 보구나. 지영이 치킨을 받아오자 둘이 거실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옥수는 부엌에서 갈비찜을 덜어 혼자 먹었죠. 텔레비전 소리와 지영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녀에겐 낯설기만 했어요. 창밖 들판의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밤, 옥순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외곽,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마을. 최옥수는 지영과 태수가 이사 온 지 보름째 되는 날, 여느 때처럼 텃밭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64세 그녀는 고추를 솎아내며 마음을 다잡았죠. 집에서 밥상을 차리면 늘 외면당하는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란 이름에 기대를 버릴 수 없었어요. 옥수는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산다던데.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중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어요.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죠. 엄마, 나 왔어. 옥순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지영아, 오늘 좀 일찍 왔네? 배고프지? 나 점심 준비했으니 같이 먹자. 지영이 신발을 벗으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좀 피곤해. 밥은 나중에 먹을게.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좀 쉬었다 먹어. 김서방은 언제 오니? 지영이 방으로 들어가며 대꾸했어요. 태수 씨는 야근이야. 늦을 것 같다고 하던데. 옥수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마무리했어요. 지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죠. 저녁이 되어 옥수는 빨래를 개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 문득 지영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 나왔죠. 호기심에 발을 멈춘 옥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야, 우리 코인 또 폭락했어.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의 대답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짜? 얼마나 잃었는데? 지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거의 전부야. 몇 달 투자한 게 다 날아갔어.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한다니까. 옥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코인이라니?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돈을 잃었다는 말에 불안이 스며들었죠. 그러다 지영의 다음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어요. 엄마가 집 안 내놓으면 우리 이 빚 어떻게 갚아? 이 집이라도 팔아야 숨통이 트이는데.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장모님이 고집 부리면 설득해야지. 우리 살 길이 달렸잖아. 말 잘해서 어떻게든 해야 돼. 지영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쉽게 내놓겠어? 평생 아빠랑 산 집이라며 고집 피우는데 나도 짜증나 죽겠다고. 옥순의 손에 들린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죠. 귓가에 맴도는 말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코인빚. 집을 판다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문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지영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여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지영이가 나를. 그날 밤 태수가 늦게 들어왔어요. 옥수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오자마자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안 자고 있어? 옥순이 차분히 물었어요. 지영아, 김서방 너희 나한테 할 말 있니? 지영이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왜 그래 피곤해?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오늘 좀 힘들어서 정신없었어요. 옥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 통화 들었어. 코인인가 뭔가 망했다며. 그래서 내 집을 팔자고?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뭐야? 엿들은 거야? 태수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옥순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아니라니. 내가 똑똑히 들었어. 너희가 날 속이고 이 집을 노린 거 맞지? 지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망하면 우리 인생 끝난다고.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 나 나만이야. 너 엄마라고. 지영아, 거실은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마을. 최옥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64세 그녀는 지난밤 지영과 태수의 통화를 엿들은 후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엔 집을 팔자는 말과 설득해야지란 속삭임이 맴돌았어요. 옥수는 손에 든 차가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너무 믿었나? 지영이가 우리 집을 이렇게 팔 생각을 하다니. 아침 안개가 들판을 덮은 마을. 최옥수는 지난밤 지영과 태수와의 대립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64세 그녀는 거실에서 새벽을 맞았죠. 그 밤 통화 내용을 들켰다고 따지자 지영이 소리를 지르고 태수가 변명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두 사람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옥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어젯밤 너무 세게 나갔나?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 아침이 되자 옥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죠. 지영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나오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엄마, 어제 진짜 너무했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거야? 옥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영아, 내가 더 놀랐어. 너희가 내 집을 팔아 코인 빚이나 메우겠다고 한 게 말이 돼? 어제 다 따졌는데 뭘 더 어쩌라고? 지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쏘아붙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쫓아내려고? 엄마 진심이야? 우리 힘든 거 생각 좀 해줘. 옥순이 찻잔을 탁 내려놓고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힘든 건 너희 사정이지.
너희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보태준 돈들은 다 어디 갔어? 내가 왜 너희 빚 떠안고 내 집을 내놔야 해? 아빠와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너희 망한 도박 때문에 팔라고? 웃기지도 않아.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박이라니. 엄마, 우리 살 길 찾으려 한 거야. 망하면 우리 인생 끝난다고. 엄마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옥순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매정한 건 너희야. 내가 너희 엄마지. 돈줄이 아니야. 너희가 내 집 노릴 때부터 가족은 끝났어. 당장 짐 싸서 나가. 태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 쩔쩔매며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어제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한 거예요. 옥순이 태수를 쏘아보며 말을 끊었어요. 실수. 너희가 날 속이고 내 집 팔자고 한 게 실수라고? 내가 바보로 보여? 더 말할 거 없어. 나가. 태수가 손을 비비며 어정쩡하게 웃었어요. 아니, 장모님, 저희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잠깐 힘들어서 생각 좀 해본 거예요. 옥순이 단칼에 잘랐어요. 생각. 너희가 생각한 건 내 집 팔아서 너희 빚 메우는 거잖아. 뻔뻔하게 굴지 말고 당장 짐 싸. 지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진짜 어디 가? 서울로 돌아가면 월세도 못 내. 우리 이렇게 쫓겨나면 어쩌라고? 옥순이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너희 인생 책임져야 해? 너희가 날 먼저 배신했어. 나가라고 했지. 지영이 발을 굴러대며 따졌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엄마 딸이야. 우리 좀 도와줘도 되잖아. 옥순이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딸이 엄마 집을 팔아먹으려 해? 너희가 날 딸려다니게 한순간부터 딸도 사위도 아니야. 더 말하지 말고 나가. 태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쩔쩔맸어요. 장모님, 저희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옥순이 단호한 눈빛으로 태수를 노려봤어요. 용서? 너희가 내 신뢰 다 짓밟아 놓고 용서를 바라? 웃기지 마. 오늘 안으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문 잠가버릴 거야. 지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엄마, 너무해. 나중에 우리 힘들다고 찾아오지 마. 후회할 거야. 옥순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내가 후회할 건 너희 믿은 거야. 다시 찾아오든 말든 그때도 내 대답은 똑같아. 잘 가. 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태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옥순을 힐끔 쳐다보다가 조용히 따라갔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팽팽했어요. 오후가 되자 지영과 태수가 짐을 챙겨 나왔어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옥순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중에 외로워도 우리 찾지 마. 옥순이 단호하게 대꾸했어요. 너희가 날 먼저 끝냈어. 문 닫고 가. 태수가 머뭇거리며 작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 진짜 죄송해요. 옥순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미안하면 애초에 이러지 말았어야지. 어서 나가. 문이 닫히고 차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옥수는 텃밭으로 나가 고추밭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열매들이 외로워 보였죠. 여보, 내가 잘한 거지? 가족이라 믿었는데 이젠 나 혼자야. 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지영이 앉았던 자리에 남은 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들어왔지만 옥수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창밖 들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저녁,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경기도 외곽, 아침 햇살이 텃밭을 비추는 마을. 최옥수는 지영과 태수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텃밭에 나와 고추를 솎아냈습니다. 64세 그녀는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열매를 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죠. 집 안은 텅 비었고 지영의 마지막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옥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허리를 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했지? 이젠 나를 지켜야 해. 당신도 그러라고 했잖아. 집으로 돌아와 옥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손때 묻은 편지들이 있었죠.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강릉 가자던 약속 기억나? 당신 없이 가려니 마음이 좀 무겁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고 옥수는 그 웃음에 대답하듯 결심을 굳혔어요. 집을 정리하고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죠. 더 이상 배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옥수는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했어요. 네,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래 살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중개인이 물었어요. 최 여사님, 급하게 파시는 거 아니죠? 가격 잘 맞춰드릴게요. 옥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급하진 않아요. 그래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 알아봐 주세요. 통화를 끝내고 옥수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고른 낡은 소파, 손수 칠한 장롱, 텃밭이 보이는 창문.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뒤 집은 매매 계약이 성사됐어요. 옥수는 짐을 정리하며 필요한 것만 챙겼죠.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옷까지, 그리고 텃밭에서 마지막으로 딴 고추 한 줌을 가방에 넣었어요. 중개인이 집 열쇠를 받으러 왔을 때 옥순이 말했어요. 잘 부탁해요. 이 집세 주인이 잘 가꿨으면 좋겠네요. 중개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 여사님, 걱정 마세요. 좋은 분께서 사셨어요. 옥수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강릉행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죠. 기차가 출발하며 경기도의 들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고추를 꺼내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강릉 간다. 거기서 새로 시작할게. 기차 안은 조용했고 옥순의 마음은 설렘과 쓸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릉에 도착한 옥수는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짭짤한 바닷바람이 방 안을 채웠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선반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꿈꿨던 바다야. 당신 없이 왔지만 나 잘 살아볼게. 다음 날 옥수는 동네 시장으로 나갔어요. 꽃집 앞에 멈춰선 그녀는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사람 구하세요? 나 꽃 가꾸는 거 좋아하는데.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침 구할 때 됐는데요. 할머니, 손재주 있으시면 같이 해보시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옥수는 꽃집에서 일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꽃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죠.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 바닷가에 나가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며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괜찮아.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 당신도 위에서 보고 있지?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강릉의 밤하늘은 조용히 빛났어요. 텃밭을 떠난 옥순의 마음에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강릉의 아침,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최옥수는 64세 나이에 꽃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손님을 기다렸죠. 지난 몇 주, 그녀는 꽃 이름을 외우고 화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손이 느려도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죠. 옥수는 꽃집 선반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꽃집에서 잘하고 있어. 당신이 보면 좋아할 거야.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동네 할머니가 꽃을 사러 왔어요. 최 씨, 오늘 기운 좋아 보여요.
이 꽃 예쁘네. 누구 줄 거예요? 옥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혼자 볼 거예요. 집에 두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엔 스스로를 챙겨야지. 저녁이면 옥수는 꽃집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텃밭을 떠올렸죠. 지영과 태수의 배신은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지금 행복해. 딸은 잃었지만 나를 찾았어. 어느 맑은 날, 옥수는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화분을 놓고 차를 끓였죠. 남편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강릉은 따뜻해. 당신 없는 삶도 이제 슬슬 적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화분의 꽃잎이 살짝 떨렸어요. 옥순의 마음엔 평화가 깃들었죠. 텃밭을 떠난 들판은 멀어졌지만 그녀 안에 새 들판이 꽃피웠어요. 여러분, 옥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로운 텃밭에서 시작해 강릉의 꽃집까지 그녀의 여정을 한 장면씩 따라가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의 배신을 딛고 새의 삶을 찾는 옥수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들판에 어떤 꽃을 피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